한국 드라마 그만 보고 제발 공부 좀 해. 쿠바 하바나에 살고 있는 평범한 한 가족. 이 가족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바로 딸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 딸의 미래가 걱정인 어머니는 내가 꿈꾸는 커리어 우먼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딸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자 한국으로 떠나버리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부모님은 딸이 보내온 편지를 받고 경악하고 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밀라 메넨데즈라고 합니다. 저는 하바나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관광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유산을 반복하다 어렵게 얻은 고명딸이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굉장히 귀하게 키웠죠. 하지만 너무 귀하게 키운 탓일까요? 애교도 많고 성격은 착하지만 자기 하기 싫은 건 절대 안 하려 드는 딸은 공부는 안 하고 한국 드라마랑 예능만 보더군요. 더 답답한 것은 공부는 안 하면서 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커리어우먼들을 보고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자기도 멋진 커리어우먼이 돼서 일도 잘하고 사랑도 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내가 저렇게 들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데 이렇게 드라마만 보면 돼? 라고 잔소리를 했지만 딸은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이 유일하게 공부하는 게 있다면 그건 한국어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예능은 전 세계에 수출되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한국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 모든 한국 드라마가 번역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죠. 그래서 딸도 자막이 없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보기 위해 일부러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취업이나 자기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작 드라마 좀 보겠다고 저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엄마의 마음으로는 사실 영어를 공부해서 외국에 나가거나 외국계 기업으로 취업하길 바랬습니다. 쿠바도 젊은 세대는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늘었다지만 아직까지는 10대, 20대도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취업하는데 충분히 경쟁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영어를 잘하고 관광업에 종사하여 달러를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쿠바 남자들보다 훨씬 돈을 잘 벌었죠. 저는 딸에게 틈만 나면 아빠처럼 영어를 배우라고 잔소리했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만 배우더군요. 어느 날부터 딸은 성인이 되면 꼭 한국으로 떠날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국 갈 비행기 값만 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 너 혼자 보내겠냐고 반대했지만 딸은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무조건 갈 거니까 비행기 값을 대주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딸은 집에서 서럽다고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딸이 저런 식으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는 저러다가 말겠지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희의 예상처럼 딸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딸이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한 줄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웬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길래 기특해서 과일을 깎아서 딸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딸 이제 마음 잡고 공부해보려고? 응.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 받고 한국 갈 거야.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딸은 저희 부부가 한국 가는 걸 반대하니 한국에 갈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외국인 장학생을 선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최종 학교의 전 학년 평균 성적이 좋아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 것이라며 그때는 군말 없이 자기를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만약 내가 그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때는 말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딸아이가 장학생이 된다는 건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딸아이는 그 뒤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렸고 1등까지 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저에게 연락을 해 셀리아가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공부는 지질이 안 해도 한국 드라마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어만큼은 몇 시간씩 공부했던 것처럼 일단 공부도 목표가 생기니까 미친 듯이 학업에 열중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딸아이가 고집이 센 만큼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다 해내는 아이라는 것을 깨닫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장학금을 타서 한국에 가는 거면 말리지 않겠다고 혹시라도 비행기 값이 필요하면 그 정도까진 대줄 수 있다고 말하자 엄청나게 기뻐하더군요. 정말 운 좋게도 저희 딸은 한국 정부 초청 장학생 선발에 뽑히는데 성공하여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는 물론이고 항공비까지 지원해주는 거라 저희의 돈이 필요 없었지만 저는 모아둔 비상금을 모두 딸아이에게 주고 부족하면 이 돈을 쓰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쓸쓸함을 느낀 저는 딸이 보낸 편지와 이메일을 보는 것만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딸은 이메일로도 자주 자신의 소식을 전하곤 했지만 엄마는 손편지를 좋아하지 않냐면서
가끔은 국제 우편으로 편지와 사진을 보내오곤 했죠. 부침성 좋고 활발한 딸은 한국에 간 지 한 달도 안 돼서 벌써 여러 명의 한국 친구를 사귄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한국을 간 지 3달쯤 됐을 때 또 손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집에 선물 하나 보낼 건데 받으면 깜짝 놀랄걸? 저는 깜짝 놀라 이메일로 딸에게 생활비만으로도 빠듯할 텐데 무슨 선물이냐고 절대 보내지 말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딸에게서 이미 보내버렸는데? 라고 답장이 왔죠. 저는 딸에게 다음에는 우리한테 선물 보낼 생각하지 말고 생활비 아껴 쓰라고 메일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3주가 좀 안 됐을 때 포장된 큰 택배가 저희 집 앞으로 왔습니다. 포장지를 뜯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다시 봐도 박스에 있는 로고는 삼성이었습니다. 딸아이는 삼성 TV를 저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삼성 TV를 받고 기쁜 마음보다는 또 우리 딸이 사고 쳤구나 싶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세상 물정 어두운 저지만 삼성 TV가 얼마나 비싼지 압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일반적인 쿠바 가정보다 더 형편이 넉넉한데도 삼성 제품을 구입하려면 정말 큰 마음 먹고 구입해야 했어요. 딸 아이에게 그리 큰 돈이 있을 리 없고 결국 비상금에 손댔겠죠. 저는 이메일로 딸에게 그 돈은 그렇게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며 정말 필요할 때 쓰라고 준 비상금인데 그 돈을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고 꾸짖는 내용의 장문의 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억울해라는 제목과 함께 놀라운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딸은 절대 비상금을 쓴 게 아니라면서 스스로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초청 장학생이라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해서 주당 허용 시간만 넘지 않으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통역 알바를 해서 번 돈이라며 은행 앱에 찍힌 금액을 보여줬는데요. 딸아이가 보내준 캡처본을 봐도 한국 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인터넷으로 환율을 계산해봤는데 저는 경악했습니다. 딸이 하루 통역 알바를 하고 받은 돈은 제 월급의 약 5배였습니다. 쿠바에서 교사 월급은 평균적으로 500페소 정도였는데 저는 30년 동안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보다는 높은 800페소를 받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치면 약 45,000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인데 딸이 하루 동안 통역 알바로 받은 돈이 22만 원 정도였죠. 딸아이가 6일 동안 통역 알바를 하고 132만 원을 벌었는데 제 월급의 약 30배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냐면서 물어봤습니다. 딸은 여기는 점원 아르바이트를 하루만 해도 쿠바 사람들의 한 달 월급은 그냥 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같이 통역 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고 자랑하더군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보다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적은데다가 특히 딸아이처럼 중남미권 스페인어를 하는 사람들은 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딸아이는 중학교 때 제가 가전제품 가게에서 계속 서성이며 삼성 TV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저희 부부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더 저렴한 TV를 구매했었고 언젠가 엄마 아빠한테 삼성 TV를 사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해요. 더 좋은 제품이 많았지만 자기가 그만한 돈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제품으로 구매했다면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면 더 좋은 걸 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의 이메일을 읽고 나서 너무나 감동받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늘 항상 고집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서 부모 속을 썩일 때가 많은데 어느새 부모를 생각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딸로 자라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딸이 선물해준 삼성 TV를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딸아이는 그 뒤로도 자기가 알바한 돈으로 저희에게 종종 선물을 보내곤 했습니다. 스마트폰,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등 저희 집안 살림 상당수가 딸아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저희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확실히 한국 전자제품이 왜 세계 최고라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성능이 좋은 건 물론이고 잔고장도 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집에 오는 손님들도 이거 삼성 제품이야? 라고 놀라면서 구경하기에 여념없었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어깨가 으쓱해지더군요. 저희 부부는 이렇게까지 안 보내줘도 된다고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하다고 말렸지만 딸은 저희 말을 듣지 않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다며 자꾸 뭘 보냈어요. 한국에는 효도라는 문화가 있어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하더군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부모님께 선물을 해주는 자식들이 너무나도 멋져 보였다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현재 저희 딸은 한국 회사에 취직하여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던 한국 드라마를 스페인어로 번역하고 홍보하는 일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멋진 커리어우먼이 된 거죠. 딸 아이는 가끔 남미로 출장 올 때 저희를 보고 가고 그때마다 또 한국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저희에게 안기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용돈도 자주 보내곤 하죠. 한때 부모의 속을 썩이던 골칫덩이 딸은 이제 집안의 든든한 대들보가 되었고 저희 부부는 딸 잘 둬서 호강한다고 온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었어요.
철부지 딸을 사람으로 만들어준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 안 하고 한국 드라마만 보는 딸 때문에 속상해하던 부모님이 한국에 감사하게 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희는 항상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클립 뉴스였습니다.